네, 1편에 이어서 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귀하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일단 이게 처음에 귀하를 시작한 게 축구에서는 카타르 때문이거든요. 카타르가 이제 아무래도 오일머니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축구의 실력이 이제 듣보잡이거나 이제 좀 이제 열악한 국가들이 전력을 상승시키겠다고 이제 막 귀화를 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돈을 쥐어주면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브라질에서 국가대표로 뛰지 못한 선수들 실력이 엄청난데 그런 선수들한테 뭐 한 경기 국가대표로 출전할 때마다 돈을 줄 테니까 카타르 국적으로 귀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카타르의 전력이 엄청나게 상승해 버린 거죠. 아시아의 거의 여포가 될 정도로 혼자 다 해먹었기 때문에 피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으로 다 귀화시켜 버리면은 월드컵이란 게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돼버리기 때문에 뭐지 이제 힘들다고 봐가지고 이런 거 빈번해지자 이제 피파에서는 전 세계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이제 전부 이제 브라질 국적으로 이제 채워지면은 전 세계가 브라질 대 브라질 매치 월드컵에 나가는데 월드컵 출전한 국가의 거의 대부분이 다 브라질 선수예요. 물론 다 귀화했지만 그럴 정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돈 주고 귀화시키는 것은 그냥 돈 주고 이적시키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가지고 귀화하려는 국가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타국적 대표팀에 뛴 적이 없어야 돼요. 즉 5년 이상 그 국가에 거주를 해야 하고 물론 그 국가 한 팀에서만 있을 필요 없어요. 그 한 팀에서 있을 필요 없고 그 국가 안에서 여러 팀에 돌아다녀도 국가 안에서만 5년 동안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뛴 적이 없어야 돼요. 뭐 브라질 선수를 막 귀하려고 하는데 그 브라질 선수가 이미 A매치 대표팀으로 한 경기를 뛰었다 하면은 한 경기만 뛰었다고 하더라도 귀화한다고 해서 당연히 대표팀을 쓸 수 없고요. 연령별 대표팀 좀 다른데 뭐냐면은 브라질 뭐 U17, U19 뭐 이런 대표팀에 선발돼가지고 뛰었다 하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이제 귀화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귀화하고 나서 대표팀에 선발됐을 경우 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팀에 뛴 적이 없다는 내용은 A 매치에만 해당되고요. 연령별 대표팀 뭐 B 매치 뭐 말 그대로 B 매치라는 게 그 친선 경기 그냥 공식적인 경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또 틀려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파가 그렇게 규정을 다 바꿔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로컬 룰이 발생했죠.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옛날 이름은 그러니까 귀화전 이름은 발레리 콘스탄티노비치 사리체프인데 뭐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해가지고 신의 손이라고 그냥 불리고 있죠. 구리신 씨의 시조고요. 그 당시에는 K리그에 뭐지 이제 외국인 골키퍼 금지라는 로컬 룰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귀화 안 하고 K리그 뛰다가 너무 이제 사기니까 이제 외국인 골키퍼는 이제 금지라는 K리그 안에서만 특별한 룰이 만들어졌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골키퍼 산업이 이제 망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리체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뛰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르비아 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유고슬라비아였나 뭐 어쨌든 사리체프 선수가 이제 신의 손이란 이름으로 이제 귀화를 하면서 이제 이제 계속 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래도
네, 외국인 골키퍼 금지라는 로컬 룰이 만들어지면서 좀 이제 외국인 골키퍼가 못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 골키퍼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골키퍼 산업이 성장하고 네, 오히려 네, 외국인 골키퍼 금지라고 안 걸어둔 뭐 J리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골키퍼 산업에서 망해버렸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네, 우리나라 골키퍼 산업이 성장한 거기 때문에 또 네, 러시아 월드컵에도 조현우 선수의 성반 장면 그런 것도 다 이 로컬 룰 때문에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로컬 룰을 상당히 네, 잘 만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뭐 귀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팀들이 이제 워낙 네,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잘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귀하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귀하 작업이 요즘 활발하지 않고요. 네,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인구빨이 13억인데 네, 축구 선수에 뛸 11명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다른 나라에서 귀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벌써 엘캐스 같은 경우는 네, 벌써 이미 뛰었죠. 네. 엘캐슨도 네, 원래는 네, 아무 상관없거든요. 중국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네, 순수 브라질 국적인데 네, 중국으로 이제 5년간 귀화 조건이 채워지면서 네, 당연히 귀화한 거고요. 네, 중국 이름은 아이커신이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지금 한 명이 더 있죠. 네. 니코 예나리스. 옛날 이름은 니코 예나리스인데 네, 니코 계속 이상한 거 생각나네. 니코. 그 니코 아니에요, 일본어. 니코하고 발음 비슷한 네, 리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귀화를 했어요. 리커라는 이름 중국에서 흔한 이름이죠. 네. 리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니코 예나리스 같은 경우는 혼혈 국적입니다. 어머니가 네, 중국인이고 아버지가 네, 키프로스인. 네. 즉 지중해 섬나라에 있거든요. 키프로스란 나라가 유럽에 있는데 지중해 중간에 있어요. 섬나라. 네. 뭐 어쨌든 네, 이런 건 상관없고요. 중요한 거는 혼혈 국적. 네, 어머니가 중국인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귀화 전까지는 뭐 잉글랜드 국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뛰다가 이제 중국으로 네, 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리코 예나리스 뭐 기니까 뭐 그냥 귀화 이름을 부를게요. 리커 같은 경우는 현재 네, 올해로 네, 27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27살. 네. 태어난 건 네, 잉글랜드 태어났고요. 네. 이 선수가 네, 뛴 유명한 클럽 같은 경우는 네, 아스날에서 뛰었고 물론 임대를 가면서 정작 아스날에 뛴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본머스에도 임대를 갔고요. 그래도 EPL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네, 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1년부터 네, 2019년까지 2018년까지구나. 2018년까지 네, 거의 7년간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네, 이제 네, 아무래도 혼혈 국적이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귀화하고요. 네,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혼혈 국적이기 때문에 뭐 아직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네, 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국으로 귀화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원래 중국 혼혈이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로 뛸 수 있죠. 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엘케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엘케손이 등록명이에요. 지금 선수 등록명. 사실 네, 이름도 네, 원래는 이우케종지 올리베이라 카르도주라는 네, 브라질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뭐 엘케손이라는 네, 등록명이 있었고 실제 이름으로는 아이커신이라고 부르는데 뭐 어쨌든 올해로 네 30살이고요. 네. 엘켈송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중국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 2013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가까이 됐는데 네, 엄청나고요. 뭐
크게 네, 유명한 클럽에서는 뛰진 못했습니다, 많이. 네. 네, 브라질 세리에 A라고 해가지고 브라질 1부 리그에서만 좀 뛰고 네, 중국을 바로 넘어왔어요. 그런 케이스고요. 거의 일생이라고 하나 이거? 거의 축구 시절의 전부를 거의 중국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에케송 같은 경우는 워낙 네, 유명하고요. 뭐 제가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뭐 세징야 귀하설 그래가지고 결론이 이거구나. 내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세징야 귀하설 같은 경우 냉정하게 말하면은 귀화를 하게 된다면은 일반 귀화로 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반 귀화가 통과를 못하면은 시험에 막 통과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특별 귀화로 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네, 힘들어요. 지금까지 네, 축구 선수 중에서 특별 귀화로 돼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 특별 귀화로 해가지고 뭐 성공한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성공한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로 뛴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네.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약 세징야 선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돼가지고 어찌저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귀화를 하게 된다면은 귀화를 하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등록명인 뭐 세징야라는 이름으로 그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징야도 사실 K리그 안에서 그냥 쓰는 등록명이에요. 뭐 에켈손처럼 쓰는 등록명인데 원래 이름은 세자르 페르난두 시우바 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려우니까 그냥 세징야라고 부르는 건데 통칭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게 있는데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017년 굳이 따지면 임대 기간까지 더하면은 2016년 때부터 2020년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만 채우면은 5년이 되거든요, 정확히. 그러면 일반 귀화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설령 제 생각에는 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징야 선수 지금 포메이션이 지금 공격편 미드필더나 윙어나 스트라이커 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좀 윙어 같이 대구에선 뛰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랑 윙어랑 스트라이커 대한민국에서는 수준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설령 귀화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벤투 감독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발될 수 있을지 그게 약간 의문이고요. 지금 경쟁력이 엄청 높아요. 이 포메이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포메이션이 지금 풀백이거든요. 풀백인데 옛날에는 뭐 이용이라든지 홍철이라든지 잘했는데 지금 나이가 거의 30살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력적으로 이제 크로스 능력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선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안 될까요? 이거 너무 억진데 이건. 자, 뭐 이용이나 홍철 선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인 게 지금 나이예요. 지금 세징야 선수가 지금 올해로 30살, 내년으로 이제 31살이 되는데 뭐 이 나이에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선발이 된다. 과연 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은 폼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게 약간 의문이고요. 그래도 세징야 선수 본인이 그렇게 귀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대표팀 선발은 둘째치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브라질보다는 치안이 좋다 그런 식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화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좋겠죠. 일단 본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계속 남겠다는 거죠. 그건 일단 좋고요. 뭐 대표팀 선발은 추후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대표팀이란 게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세징야 선수의 실력을 뭐 과소평가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징야 선수 포메이션에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겨내고 네, 당당히 따내야 하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네, 앞으로 일단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네, 세징야 선수 귀하설 한번 파헤쳐 봤고요. 그럼 여러분